박성문 전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음력으로 신축년 소띠해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손자들은 세뱃돈 받으러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례도 지내고 떡국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 풍습입니다마는 어제 그렇게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집회를 지켜보시는 우리 전국의 애국 동지님들, 해외의 애국 동포 여러분, 신축년 소띠해 우보라 그러죠.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올해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문재인 좌빨 정부의 종식을 위해서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설날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몇천 년 내려온 우리의 풍습인데, 이번에는 5인 이상 모이면은 사모임이 된다고 고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가한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거로 돼서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관광지에 아주 미어터졌다고 그러고요. 방금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백화점에는 쇼핑객으로 미어터지고, 그래 제주도 가는 작은 비행기에 200명, 300명이 타고 가도 그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한 점도 없고, 정치방역 속보인 문재인이 정치방역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사람이 그 정도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민족의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도 못 지내게 하는 이런 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게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원하는 정치입니까 이게? 자, 최근에 문재인이가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개각을 단행해서 장관이 몇 명 바뀌었습니다. 5명이 바뀌었는데, 이 장관 면면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 이제 1년 2개월 남은 막바지 남은 내임덕 문재인 정권의 이 말기 정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지켜야 될 이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의, 재작년에는 조국이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더니 작년에는 또 추미애라는 희대의 여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또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자, 얼마 전에는 이제 박범계라고 또 똑같은 계열의 법무부 장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주 중학교 이런 꼬맹이 시절에 동네 조직 폭력배에 가입해갖고 아주 꼬마 깡패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또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죠. 사법고시도 됐는데. 근데 정치판에 오고 나서 가전 탈법과 불법을 다 저질렀습니다. 특히 우리 저 애국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연단에도 몇 차례 썼던 우리 저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에 박범계로부터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보좌관을 시켜서 금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 사건이 현재도 지금 검찰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런 넌센스가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검찰을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를 교체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이성윤이를 유임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 옆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바로 이성윤이가 근무하는 중앙검찰청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 꽃다발이 또 한 50개가 와 있습니다. 이성윤이가 알다시피 저 문재인하고 같은 경희대학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냥 시켜놨더니 추미애 말 참 잘 듣고 검찰총장 그냥 직무정지 시키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이성윤이 끝까지 했는데 그 이성윤이 잘한다고 이성윤 힘내세요 그러면서 축하 화환이 50개가 넘게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이성윤이는 지금 이제 난파선처럼 침몰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마지막 정권 방패가 돼서 참 나름대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생 많이 하라고. 근데 이성윤이한테 이거 꽃다발 보내는 이 대깨문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총열 새해도 바뀌었으니까 찬물 좀 마시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자,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또 장관 임명된 황희라는 문체부 문화부 장관 임명제 한번 보시죠. 자, 이 황희라는 자가 국회의원 2번 재선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히트를 쳤죠. 생활비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쓴대. 60만 원 왜 쓰느냐? 실제 이자가 국세청에 세무자료로 낸 공식 서류에 생활비, 뭐 교육비, 문화생활비, 뭐 경조비 등등 모든 걸 다해서 카드로 지출하는데 1년에 720만 원 밖에 안 된다. 나누니까 60만 원이잖아. 그래서 청문회 때 어떻게 60만 원으로 세 식구가 그 다른 더구나 여러분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학기에 등록금이 2,100만 원, 1년에 4,200만 원 드는데 등록금만 내면 됩니까? 책도 사가야 되고 그 비싼 사립 외국인 학교 다니려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가방도 좋은 거 사야 될 건데, 자, 어떻게 생활비 60만 원으로 살아가느냐 했더니 대답이 설 추석 명절 때 고기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뭐 고기, 굴비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반찬 때운대. 자, 설 추석에 도대체 얼마나 갈비짝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6개월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갈비짝이 들어옵니까? 집에 대형 냉장고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전국점을 하지 그랬어. 그러고 이자가 이건 뭐 자,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비리 백화점이에요. 조국이는 그래도 또 가족, 일가족 비리 단위였는데 이자는 혼자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11년에 딸 하나 있다고 미국의 초등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2011년 그 당시에는 어린 미성년자가 외국에 유학을 가면은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따라갔지만은 자기는 여기 국내에서 국회의원 정치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부모 중에 한 명이 가도록 바뀐 거는 몇 년 뒤의 일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조기 유학 탈법이죠. 그때 4년 동안 미국 송금해 준 돈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식으로 외환은행을 통해서 받는 외환 교환 액수가 2억 4천만 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액수는 4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걔 등록금 1억 2천만 원 플러스 이 사람들은 공기 물만 먹고 살았나? 생활비 등등. 그 다음에 미국 왔다 갔던 비행기표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탈세 아니에요, 탈세. 어딘가 있었으니까. 그뿐입니까? 아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는 저 어디 박사과정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도 국토부에 있으면서 영역을 준 2천만 원인가 연구 용역을 준 그 연구 결과물을 상당수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낸 거라 그래서 청문회 때 말씀이 됐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문재인 좌빨 정부에서 출세하려면은 적당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되고 부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워서 돈도 좀 챙기고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생활비 60만 원도 살아가는 사람이 예금 계좌가 무려 46개였습니다. 본인께 25개인가 그렇고 부인께 뭐 열 몇 개고, 그러면 46개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46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활비 60만 원에 밖에 못 쓰는 생활에 어려운 분이 어디에 460만 원, 그러니까 따로 돈이 뇌물, 현금 들어오는 구멍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본인 스스로가 따로 나는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실토를 했는데, 왜 이거 야당이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항의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끼리만 열어가지고 뚝딱 해서 올려버리고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간 데가 어디냐? 문화체육장관이, 문화장관이에요, 문화장관. 이분이 문화하고 무슨 조예가 있느냐?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재선하는 동안에 문화체육부에 단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가졌냐? 그것도 없어요. 이분은 국토교통이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장관에도 아무나 왜 그러면 이런 자가 장관에 임명되는지 그 비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범계가 됐죠. 그 다음번에 5명이 오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전해철이라고 유명한 문재인이를 돕는 신복 삼철 중에 한 명이라는 전해철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의 권칠성이라고 저쪽에 경기도 쪽 국회의원이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에 정의용이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 황희가 문화체육부 장관에 갔는데, 정의용이야 외무 공무원 출신이니까 빼고 정의용, 이 나머지 4명이 박범계, 전해철이, 권칠성이, 황희 전부 다 뭐냐? 부엉이 모임이라는 소속입니다. 부엉이, 요 부엉이 바위 아시죠? 저 노무현이가 불법 정치자금 뇌물조로 조사받다가 투신한 장소가 바로 봉화 그 마을 뒷산에 부엉이 바위라 그러는데, 그 노무현이의 그 희생을 우리는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 노무현이를 잘 못 지켜줬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이를 지키자고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게 부엉이 모임입니다. 근데 이게 말썽이 나니까 이름을 바꿔서 지금 현재 뭐야? 민주 4.1인가? 이런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문재인이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마지막 이미 램덕이 온 쩔뚝발이 대통령 밑에 가서 일하기 싫고, 이제 줄을 선다면은 세 줄을 서야지. 그래야지 또 앞으로 5년을 또 더 해먹지. 그러니까 올 사람도 없고, 결국 불러오는 게 부엉이 모임 친구들입니다. 이 부엉이 모임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노무현 행정부 때 2000년에서부터 2002년부터 2007년 그 사이에 주로 행정관 하는 30대 후반, 30대 정도의 걔들이 이제 15년, 17년 지나가 40대 후반, 50대가 되니까 이제 장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시천 말입니다만은 사실이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이가, 노무현이 꼬붕하던 그 꼬맹이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전부 장관, 국회의원 다 헤쳐먹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들이 뭐를 배웠어? 그래,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부엉이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서는 본래부터 부엉이는 흉조예요, 흉조. 그렇습니다. 오케이, 너희 좋아하는 부엉이, 너희들은 그래 부엉이의 길을 가란 말이야. 부엉이의 길을 가. 노무현 정신, 부엉이 발에서 뛰어내리는 그 정신을 영원히 기리기를 나는 바라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이 바로 부엉이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고생하시는 우리 20대 청년들, 여러분 정말 출세하고 싶으면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해가지고 그저 손가락 훼손시켜서 군대도 면제받고 적당히 놀다가 부정도 저지르고 비리도 저지르고 법도 무시하고 그래 살다가 계속 구호만 외치다 보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못할 게 없죠 뭐. 자, 이번에 줄 선다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내년 3월 초면은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벌써 대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산 보궐시장 플러스 지금 대권 이미 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서울시, 부산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 진당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궐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산의 오거돈 시장, 서울의 박원순이 그냥 여직원 건드려가지고 성추행, 그 못된 손버릇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서울시의 보궐선거 비용만 간단히 400억, 부산만 300억, 그냥 국민의 세금 700억이 그냥 나간 그 못된 박원순이 오거돈이 그 손장난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만진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런 별명을 들어도 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한다. 당원을 바꿨잖소 당신들. 그것도 문재인이가 당대표 할 시절에 보궐선거의 그 사유가 자기 소속 정당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은 그 해당 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당원까지 바꿔놓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는 이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국민의힘당은 당당히 지금이라도 공천 내지 말라고, 아니면은 최소한 여기 출마하는 더불어만진당 출신 후보는 아예 가서 그냥 잘라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제 그런 더러운 짓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비리 백화점이 넉넉하게 장관이 돼가 떵떵거리고 살고 정권만 잘 지키면은 이 수월 중앙검사장 이 좋은 자리 몇 년씩 헤쳐볼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또 몽매한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은 경제의 화환을 보내고 있고 정말 우습고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나름대로 정당도 만들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해하시라면서 광화문 쪽을 중심으로 모였던 광화문 세력들이 지금 정당, 세계 정당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또 투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매년 3.1절, 지난 5년 동안 3.1절에는 우리가 100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3.1절은 이미 광화문 일대에서부터 완전히 집회 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를 내려놓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의 이 강력한 집회 제한, 이 방역 지침이 이제 2주 뒤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정을 지키면서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요. 지금 그 광화문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단체에서 이른바 앱을 깔아라고, 대국본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깔아라고 우리 우파 유튜버들, 우파 단톡방에 엄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니 모든 신상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후원금 같은 거는 후원금 계좌만 적어 놓으면은 우리 애국 동지들이 힘 잘하는 대로 또는 뭐 쉽게 말해서 익명으로라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꼭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한다면은 어느 유튜브를 보라고 당일날 안내를 한다거나 또는 필요하면은 앱을 통해서 받아 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왜 사전에 미리 그 단체의 앱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성명, 성별, 주소 등등 모든 진상 자료를 다 받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자료가 그렇지는 없다고 보고 선의로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게 유출이 되거나 또는 해킹이 되거나 잘못돼 갈 경우에 우리 애국 동지들 그나마 어렵게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들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SNS를 받아보시더라도 앱을 받아들이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어리고 있습니다. 봄볕이 따스해졌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이 정권은 난파선으로 하루하루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100만, 200만, 500만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미 이번 장관 인사에서 청문회를 무시하고 부엉이 모임 출신들로 그냥 진영 논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 단말마적인 말기 정상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부정부패 추방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윤용 교수님 나와주셔서 열정적인 연설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제일 썩은 놈이 대통령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최고 사기꾼이 대통령이에요. 예, 청와대가 비리 제작 공장입니다. 예, 맨날 비리 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이라는 것들은 죄다 핫바리, 죄다 정말 창피스러워가지고 말을 못 꺼낼 정도의 핫바리들, 요것들만 장관으로 그냥 박아 넣고,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비리를 지적하고 해도 다 합격시켜. 다 장관으로 앉히는 이 썩어빠진 문재인. 참 국민들이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명예, 아름다운 명예, 삼성이 한 30년 전에 세계 한 300제 회사였는데 이제 세계 5번째 회사로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초인류 회사입니다. 삼성뿐입니까?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래서 나라를 빛내고 있는데 문재인은 이 빛난 나라를 거꾸로 틀리고 있고 여기다 똥칠을 해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을 일궈서 나라를 빛낸 삼성의 최고 높은 분, 이분을 깜빵에 쳐놓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그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고, 지는 깜빵에 안 갈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놈 틀림없이 깜빵 갑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깜빵에 가야 되냐 하면은 이놈은요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보세요. 울산 선거 조작, 그 다음에 드루킹 조작. 드루킹 조작은 어떻게 하냐면 한 25개 이 댓글을 입력을 하면은 이게 수천 개로 막 불어나는 거야. 예, 자동적으로. 이따위 짓을 했는데 그 총 두목이 누구겠어요?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연설을 하는 여기가 서초역 7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80m 걸어오면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 검찰을 다 먹으려고 추미애를 앞장세워가지고 조국이를 앞장서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실패했죠? 예,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법원이 또 있어요. 판사들을 또 이걸 하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이용했는데, 국회는 무슨 국회냐면은 부정선거로 금배지를 가짜 금배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달아준 그 국회, 썩은 국회, 그거를 앞장세워가지고 이 판사들을 갖다가 판사를 대표하는 그 판사 한 분을 갖다가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나랍니까? 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까놓은 이 빨갱이들이 너무나 많아. 이것들 전부 다 드르륵 다 쏴 죽여야 돼요. 제가 과격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빨갱이가 한 연놈만 있어도 안 돼. 죽여야 돼, 빨갱이는. 예? 지금 말이에요. 국민들이 문재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간첩이라고 불러. 빨갱이라고 불러. 예? 나라가 지금 이 꼴입니다. 청와대는 비리 제작 공장이고, 문재인은 비리의 몸통이고, 모든 조작의 몸통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바이러스에 치여 죽기 일보 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회 끝나고 여기 7번 출구 서초역에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은 바이러스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체온을 다 재자고 하는데 이 지하철에서는 체온 재자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예? 그냥 다 무사통 거야. 그리고 출퇴근 때 보면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코로나 지옥이야. 여기 경찰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우리 집회를 하는데 9명 이상 안 된대. 거리 두기 때문에 안 된대. 이거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정말 기절초풍해요. 열차 안에 수백 명을 그냥 싸그리 몰아 집어넣고 열차가 막 달려. 거리두기 제로야. 거리두기 없어. 근데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도대체 넓은 이 대로변에 말이야. 여기 보면은 차선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차선이 4개, 5개나 돼. 이런 대로변에서 집회를 하는데 9명 이상 안 된대. 이런 독재, 문재인, 도둑놈, 독재 이놈, 이놈이 이거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되지? 예? 그리고 빨갱이 새끼 쳐가지고 지금 이 숫자가 말이에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빨갱이는 죽여야 돼. 다르르르, 다르르르, 다르르르. 빨갱이는 다 죽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연합회 김재용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 5구 보궐대선 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던 김재홍입니다. 그 소송, 2017년도에 제기됐던 소송, 아직까지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두고 1년이 다 돼가도록 재판을 열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5구 보궐대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원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8명까지만, 9명까지만 집회를 하라. 그리고 4명까지만 모여라. 설 명절인데도 4명까지만 모여라.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국민들이 모이면 욕먹을 짓 한 놈들이 국민들 여론 조성되는 거 막으려고 이 짓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 소위 대깨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여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한 대깨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핑계로 이렇게 집회 금지하는 거, 이거만 이제 풀려나면 이 정권 끝장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부정선거범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주 끝장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4명까지만 모이게 하는 거, 이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모이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이 돼서 정권이 위태로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집회도 못하게 하고 계속 입마개 하고 다녀야 되고 또 영업도 9시까지만 해야 되고 이렇게 통제하는 공산주의를 사회로 끌고 가게 되면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죽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이 정권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이거를 풀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게 되면 바로 정권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그 5구 보궐대선이든 4.15 부정선거든 아니면 그 6.13 지방선거든 그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정이 있었나 없었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정부는 끝장납니다. 이제 감사원도 움직여야 되고 또 대법원도 움직여야 되고 검찰 직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움직입시다. 어떻게 부정선거범들을 놔두고 나라가 온전히 지속되기를 바랍니까? 부정선거하는 나라,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그거는 온전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상의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거 대한민국 이미 끝장난 거 아닙니까? 자, 2021년에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합시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